선교와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살면서 장수하는 축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지에 특별히 선교사님들께서 그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사역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또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 선교와 건강에 대해서 우리 최창수 박사님 모시고 일반적인 얘기지만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박사님 특별히 저희가 우리 박사님은 또 네.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네. 예, 뭐 전에 목회도 하시고 사역도 많이 하셨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정말 건강에 아주 전문가가 또 되시면서 또 좋은 그 신약도 개발하시고, 특별히 저는 이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선교지에서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제 개인 관심인데요. 네. 우리 박사님도 마찬가지시죠? 네, 그러면요. 건강을 잃게 되면 선교는 크나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겠죠. 네. 우리 박사님 이제 이렇게 처음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좀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외에 나가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개인적으로 제가 뵙지 못해도 늘 저의 생활 속에서의 거의 전부가 선교 마인드고 또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7년 동안 풀타임으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늘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이라는 것이죠. 건강을 잃고서 선교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또한 선교의 업무는 많으나 건강을 잃게 되면은 현장을 그냥 드랍시켜 놓고 다시 본국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또한 의료센터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현장에서 늘 승리하신 것을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심지어 암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이렇게 회개하시는 분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기도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게 하고, 거기에 또한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밝은 빛의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저와 함께 자주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어찌하면은 우리가 되게 병이 들면은 여러 가지 약을 찾아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약으로만 가지고도 일당 100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을 함께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건강의 최고의 지킴이가 되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창수 박사님 워낙 바쁘신데 이렇게 또 모시게 돼서 저도 감사하고 또 영광인데요. 우선 그 건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건강과 건강하지 않은 것의 그 차이가 어떤 걸까요? 그 건강이라는 개념은 어떤 건가요? 하루에 참 포괄적인 질문하시니까 저도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우리 몸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죠. 생명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가동한다고 그럴까요? 기계로 말하면은요. 그래서 무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하루 24시간의 그 순환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에 건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루의 생활 속에 내 몸의 에너지가
하루의 업무량과 하루의 그 또 취침량이랄까, 하루에 또 일하는 양이랄까, 이런 것과 언밸런스 될 때에 내 몸이 아침에 자다가 깨어나면은 좀 오늘은 정말 거뜬하다. 그리고 피곤이 안 쌓였다. 이렇게 보면은 그거야말로 건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강치 못하신 분들은요, 계속 무리수가 되어서 계속 축적되어 가지고 건강을 잃게 되죠. 그래서 건강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몸으로 극복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의 순환이 제대로만 돌아간다 그러면 평생 약 안 먹고도 살 수 있어요. 네. 바로 그게 건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은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약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흔히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고 또한 잘 또 이렇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수집할 수 있고 또 이 현상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건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좀 처음이니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식생활, 그 다음에 공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건강을 해치게 된 것은 바로 거기에서 와요. 산소예요. 네. 산소 하나, 물에 있는 산소나 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양소의 균형. 네. 균형식을 하는 거. 이건 우리가 맨날 하루 세 끼 밥 먹잖아요. 네. 그리고 날마다 순간순간 호흡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그 등한시해서 오는 건강에 해치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 잃어버린 분이 참 많이 계시는데 암도 사실은 산소에서 와요. 네. 그리고 건강을 가장 약하게 만들어준 것도 산소와 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본인이 환경을 택해서 가신 것보다는 선교지를 택해서 갔기 때문에 공기도 안 좋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마시는 물도 깨끗할 수가 없는 데도 있고 영양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택하셔서 간 것은 아닌데도 그 환경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또 질병도 생기시고 예 그러는데요. 그 일단은 선교사님들이 건강에 관한 그 관심과 그 본인이 좀 관리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당연합니다. 현장에 준비가 되지 않는 현장이 많죠. 네. 그렇다면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도 선교사님들이 가져야 될 가장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를테면은 수자원이 약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선교사님만 좋은 물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그 원주민이랄까요? 아니면 선교의 대상자랄까요? 이분들도 똑같은 환경을 가질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것부터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바깥에서 찾든지 아니면 안에서 찾든지 어떤 장비를 구하든지 네. 그래서 그 현장을 한마디로 그 황무지가 옥토되듯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듯이 이런 하나의 모든 것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대체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조차도 저는 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예, 그래서 솔루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워낙 그 사역에만 집중하시다 보니까
이 환경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는 좀 등한시하고 2차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시고 복음은 물론 열심히 전하셔서 뭐 교회도 세우시고 또 제자도 만드시고 다 하시지만 이제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몸들이 많이 망가지시고 네. 예, 그런 환경이 지금까지 예. 우리 선교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 선교사님만 건강을 챙기실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현지 주민들의 생명 연장 그리고 건강한 삶을 선교사님들께서 복음만 전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함께 그쪽에 이렇게 적응을 잘 하신다 그러면 한마디로 양수겹장이죠.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다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느 나라 가면은 평균 연령이 뭐 45세, 50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그 원주민이나 현지에 있는 전도 대상자, 복음의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생명이 앞으로 10년, 20년 가서 후에는 그분들의 이 평균 이 연령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연령이 10살을 더 산다든가 뭐 20세를 더 산다든가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복음만 전할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그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도 내 스스로 이걸 나만을 위해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시켜줘서 거기에서 정말 칭찬받고 네. 존경받는 정말 이분은 예수쟁이가 아니라 네.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건져주는 사람이다라고 추앙을 받고 존경받는다 그러면 그야 뭐 복음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그렇죠. 되겠죠. 네. 그런 요소들의 솔루션들이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는 네. 우리 박사님이 좀 바쁘시지만 시간을 내주셔서 예,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좀 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최창수 박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그 건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시고 또 연구를 하시게 됐는지 우리 최 박사님이 그 시작하신 동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동기가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방송을 참 많이 했었어요. 네. 현지 방송들을 뭐 한 주에 한 3시간씩 생방송을 했었나요? 주로 이제 건강에 대한 것으로 이제 바꿔졌는데 연구하는 또 학문의 분야도 좀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제 몸이 완전히 그 부모로부터 잘못이 아니죠. 유전적으로. 네. 예, 유전적으로 이렇게 전해받은 피가 안 좋았어요. 아. 예, 그래서 저희 외가 쪽으로, 어머니도 45세에 돌아가셨고, 네. 간암으로요. 그리고 외족들, 우리 모든 분들이, 40대, 50대에서 거의 다 돌아가셨다고 봐야 돼요. 그러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어렸을 때에 제가 아마 한글을 배우기 전부터, 말을 배우기 전부터도, 저는 제 머리 내리 속에는 죽어 있는 목숨을 제 자신이 항상 보고 살았으니까요. 네. 제가 뭐 판단할 수 없는데 너무 아프니까 아팠던 거. 네. 그리고 늘 몸에서 이렇게 고름을 빼내는 그런 것만 보았고, 엎드려서 뭐 이렇게 이 하반신 허벅지 뒤에 보시면 구멍이 크게 많이 뚫려 있어요. 네. 그쪽으로 막 피고름 빼고 안에다가 또 뭐 그 거즈들 네. 엄청 집어넣어 가지고 또 빼내면서 막 그 아픔이란 것은 이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악을 지르면서 또 실신도 하고 그러다가 또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그것도 간증됐습니다만은 어린 목숨이 그냥 죽어서 제 영혼이 떠나가지고 올라가는 걸 제가 죽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하고 똑같은 나라는 것을 내가 느끼잖아요. 네. 그때는 의식도 없었을 때 한 뭐 2-3살 때니까. 네.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 죽음 속에서 캄캄한데 저쪽에 빛 하나가 딱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내 시신 바로 위를 지나가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 옆에서 막 울고 계시고 의사는 또 이 청진기 쑥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고개 푹 숙이고 이제 죽은 시신을 바라보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있었겠죠. 네. 그러다가 저는 제 시신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때 순간 느낀 거죠. 아, 느꼈지만은 그건 네. 뭐 저는 어찌할 수 없잖아요. 뭐 네. 한마디로 의식이 있어서 뭐 내가 어디로 간지조차도 모르지만 가긴 가더라고요. 네. 예. 그러다가 날을 좀 지나서 조금 올라가더니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쫙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네. 엄청 빨리 내려가대요. 올라갈 때는 뭐 한 100시간 걸린다 그러면 내려갈 때는 한 2, 3초? 네. 쭉 하더니만 제가 의식이 깨어났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더 심하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살아나서 우셨겠죠. 이제. 네. 그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 그러신 경험이 예, 있군요.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살아났는데 몸은 똑같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는 죄로 간다. 너는 죄로 갔어. 그런 말이 뭐 놀부처럼 제비 네, 집 있잖아요. 그것 네. 막 지금 장대로 해서 뭐 지금 제비를 쑤셔서 제가 죄로 간다 말을 몰랐어요. 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죄를 지어서 갔다라는 그런 것으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춘기 고등학생까지요. 제가 지금 손에 보시면 다 이게 흉터들입니다. 네, 흉터가 있네요. 전부 다 흉터들입니다. 네. 흉터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전부 다 피로 인해서 아, 이 피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네. 막 그냥 살이 점다 그냥 그래요. 온몸이 다 그래요. 눈다랗기를 한 20년 차고 살았고요. 네. 그다음에 온몸이 욥처럼요. 네. 종기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고약을 안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에는 한 20년 동안 고약 붙인 것이 한 군데 이상은 꼭 있었으니까요. 네. 그 정도로 심하게 앓고 그다음에 비형 간염 앓고 있었고요. 네. 그러면 비형 간염 피 아닙니까? 네. 그리고 비형 간염은 고치기가 어렵다고. 그 비형 일반적으로. 간염은 네. 뭐 한번 복인이 돼버리면은 면역이 안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 피곤을 달고 살면서 나중에는 간암으로 가든지 아니면 경화로 가든지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온 지 26년 됐습니다만 오자마자 피검사부터 했어요. 네. 했는데 저는 간암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이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너무 아프니까 네.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소년 의사가 돼버리더라고요. 네. 소년 의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외삼촌이 어문각 출판사 제사장을 하셔가지고 네. 책들을 저희 집이 좀 큰 집이라서 거기다 책을 엄청 많이 쌓아놨어요. 네. 그 책을 다 이제 섭렵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책벌레였었죠.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건강에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피의 건강이다. 네. 피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의료 시설도 그때는 1960년대니까 낙후돼 있죠. 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그런 유전적인 병을 끊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얻어진 것이 이제 피의 건강이고요. 네. 거기서 나온 솔루션이 뭔지 아세요? 저번에 선교사님 가져가셨던 네. 그 구연산. 구연산입니다. 네. 네. 그게 구연산이 저하고 인연이 한 근 40년 가까이 돼요. 네.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리 KWMF 선교사님들 총회가 있었고 지도력 개발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걸 100병을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무료로 우리 최창수 박사님께서 사실은 선교사님들한테 드리라고 선물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나눠드렸는데 우리 대회 오신 분들은 받으셨고요. 하여튼 그 말씀입니다. 네, 그 구연산이 참 사람을 많이 살려요. 네. 구연산 저희 제품이 이제 HQ 구연산이라고 브랜드가 지금 2가지 제품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 남가주에서는 유명하죠. 아유, 네. 그냥 네. 지금 뭐 탑 베스트셀러였었죠. 네, 네. 약 400만 명 정도가 팔려 나갔고요. 네. 또 선교지로도 제가 선교사님들에게도 무료로 참 많이 네. 공급해 드렸어요. 네. 앞으로 어쩌면은
정말 저희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개발한 이 구연산만이라도 네. 세계 선교지에 무료로 이렇게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날이 올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꿈을 네. 꾸고 있어요. 아멘. 네. 한 병에 한 2-3달을 먹잖아요. 네. 먹고 나면은 바로 그냥 피가 깨끗해지고 또 피곤이 가시고 이건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직접 우리 박사님이 그럼요. 개발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구연산도 네. 구연산 나름이라고 네. 저는 늘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는 수입품에 의존을 했고요. 네. 이제 그 구연산 시트릭 애시드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00% 그 내추럴이고 오르게닉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 따라서 푸드 그레이드가 있고 파마소니컬 그레이드가 있고 뭐 그다음에 공업용도 있고요. 네. 이게 공업용이건 뭐 세제용이건 그다음에 식용이건 그다음에 의약용품이건 전부 다 발효를 시켜야 돼요. 네. 그 공업용이라도 발효를 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케미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예, 그냥 그건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구연산은 좋은 걸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 지금 구연산도 알파가 있고 오리지널이 있어요. 그때 네. 녹색병이 있고 그다음에 네, 노란색 황색병. 병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 두 가지가 용도가 좀 달라요. 네. 예, 그래서 두 가지만 가지고도 웬만한 그 질병들은 예방도 되어지고 치료도 되어져요. 네. 아주 값싸게. 네. 뭐 1년치 한 100불 정도면 사실 네. 아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이제 사실 제일 처음부터 제가 이제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무료로 이제 이렇게 나눠드리는 걸로 네. 그렇게 사실 시작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시작했는데 이 남가주에서 그것이 너무너무 인기가 좋고 효과가 네. 너무너무 좋고 뭐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돈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사실상 이 구연산은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구연산의 양이 내 몸에서 하루에 필요한 양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 몸이 그러니까 뭐예요? 작용을 하는 거죠. 작용을 해서 한마디로 내 몸이 이제 상하니까 네. 그것이 덜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도 피곤하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하루에 필요한 신진대사에 필요한 양들은 구연산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침 일어나면 몸이 가뜬해서 또 하루가 또 싱싱하게 가요. 네. 저녁이면 피곤하니까 다시 또 저기 해요. 피로 그러면요. 저는 재밌게 이렇게 말을 해요. 피곤하다 그러면 피가 고나다. 아, 피가 고나다. 네, 그다음 네. 피로감이 있다. 피가 노동을 해서 피로감. 네. 네, 피로. 이렇게 제가 재밌게 얘기합니다. 피가 깨끗하면은 절대 병이 안 생겨요. 네. 예, 피만 깨끗하면 돼요. 다른 거 피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피가 요소군요.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레이기에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피가 참으로 중요한 피예요. 네. 예수 그럴 때 정결한 피, 순결한 피, 모든 인류를 살리는 피 그런 하나의 영적인 의미로서의 피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 그렇죠. 그것도 예. 있지만, 네. 우리 육체가 받고 있는 이 피들은 사실상 죄의 피들 네. 그리고 하루의 영양소가 피곤 아니 뭐죠? 충족되어야지면은 정상적인 가동하는 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주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쉬시기도 예, 하시고. 예, 인성도 가지고 신성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인성만 있는 것이지 뭐 하나님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죠.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리 몸에서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 이 재가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그 구연산을 예불력으로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네.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 박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그 본인의 몸을 건강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연구하시다 보니까 구연산이 가장 좋은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러셨군요. 구연산은 1945년, 54년, 64년 세 번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노벨 의학 생리학상을 받았는데 그 말은 구연산은 100% 내추럴이면서 의약품이죠. 네. 노벨 의학 생리학상이니까요. 네.
의약품으로서 생리학적인 관계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렇게 역할을 프로세싱 하느냐, 역할하느냐 이것을 연구해서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1953년도에 한스 크레브스 박사가 연구했던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에요. 네. 우리 몸에서는 구연산 회로가 있어가지고 회로가 정상 작동이 됐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피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근육 사이에 머슬 사이에 있던 모든 그 피로 물질들이 없어지면서 우리 몸을 다시 리프레시 시켜가지고 건강이 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네. 근데 이론이 참 이렇게 복잡해요. 얘기를 하다 보면요. 네.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연산으로 인해서 노화 방지도 되고요. 네. 병의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를 딱 뭉뚱그리면요. 피만 깨끗해지면요. 네. 만병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서 뭘 이렇게 뭐 다른 기가 막힌 약, 뭐 기가 막힌 뭐 건강보존식품을 찾는 것보다 구연산 하나만 찾아도요. 거의 매사가 다 이루어져요. 네. 기본이 다 이루어져요. 되는군요. 예, 그래서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건강도 있고 외부적인 건강도 있어요. 피부. 네. 뭐 이런 것들, 뭐 탈모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아토피라든지 피부병 같은 것도 구연산 하나면 다 해결돼요. 그러면 저희가 요번에 좀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좀 조사를 좀 해봤더니 네. 불치병 또 이런 뭐 고질병들 또 뭐 혈압 또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구연산이 그게 또 그럼요. 예. 네. 암 예방도 되고요. 네. 그리고 성인병도 치료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원천적인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혈압, 당뇨 나으신 분들이 정말 많고요. 네. 본래 혈압, 당뇨는요, 약으로 조절하고 평생 조절해서 가는 거라고 그래요. 네. 완치가 없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구연산 하나 가지고 완치된 사람 많아요. 아, 그렇군요. 상식적으로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뭐 약장수도 아닌데. 그러면 예. 네, 우리 예. 최창수 박사님은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우리가 성교와 건강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최 박사님 모시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최창수 박사님은 오래전에 이미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으로 또 사역도 많이 하셨고 교회 사역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이래 건강을 또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좋은 약들도 지금 많이 신약을 개발하셨고 특히 이제 구연산이 그렇게 이제 우리 최 박사님, 우리 최 목사님 당신의 몸을 우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연구하셨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비형 간염 보균자잖아요. 네. 비형 간염 보균자가 비형 간염 면역이 되는 사례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저는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벌써 30대에 건강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날아다닐 정도로 네. 피곤치 아니하고 이것이 의학적으로 피 검사해 보니까 헤파타이티스 B 프로텍션으로 나와요. 네. 네, 이건 놀라운 증거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물질을 개발한 것이 이제 구연산만이 아니고요. 네. 또 사실상 네. 의약품이 몇 가지가 있죠. 네. 근데 재료는 케미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100% 내추럴 인그레디언트로 만들어서 25년 연구에서 만들어진 미라팜 22가 있고요. 네. 또 에이즈 치료제인 슈퍼미라팜이 있어요. 네. 아직 지금 세상에 소개하지 못했죠. 슈퍼미라팜 같은 경우는. 그러나 미라팜 22는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도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남가주에서 이미 벌써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제품은 미국 FDA의 일반 의약품으로 즉 닥터 처방전이 없이도 누구나 자유롭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약으로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약도 개발돼 있는데 뭐 차츰차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네, 네. 예. 그러면 우선 이 말씀을 듣다가 먼저 질문이 생기실 것 같은데 어떻게 암이 그 치료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을까라는 또 되게 일반적으로 참 치료가 어렵다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어떻게 미라팜이라는 그 신약이 네. 그 암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는지요? 하나의 메커니즘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 단어로 말씀드리기는 참으로 난해합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증거 그리고 현재까지 전 세계에 암 치료제로서 등장한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서 키모테라피라든지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뭐 PT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또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지 뭐 케미컬이건 100% 내추럴 그 건강 보조 식품이건 간에 암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데에는 참으로 치료제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의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주로 이제 암 주치의만 말씀드려볼까요? 네. 암 주치의분들은 이런 또 데이터 스스로 자기들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양심 선언을 하신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요. 암 주치의 273명에게 설문을 조사했어요. 네. 당신의 환자들은 다 암 환자들이에요. 암 환자들에게 하는 것은 수술요법하고 네. 방사선 치료요법하고 키모테라피, 항암제 투여예요. 그 항암제는 케미컬 항암제예요. 네. 이렇게 투여를 해서 사실상 단 한 사람도 나은 역사가 없답니다. 몇 년 생명 연장은 되죠. 생명 연장은 돼도요 다 죽여버리고 면역은 다 죽여버리고 생명 연장만 뭐 2, 3년 어쩌면 1, 2년 뭐 이렇게 시키고 말고 그래서 이 주치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이 만일 암이 걸린다 그러면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암 치료 요법들을 당신의 몸에다가 적용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수술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암의 전이슬 때문에 전이된 것 때문에 수술해도 항암제 투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기본 코스예요. 네. 그런데 273명한테 설문조사 했더니만 272명은 노를 했군요. 한 명만 yes. 네. 예.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네. 그리고 양심 선언했던 분들은 작년인가요? 여기 시더사이너스 병원에 암 주치의가 왔어요. 1시간 아니다. 자고 3시간 반인가 있었나요? 네. 그렇게 있으면서 제가 개발한 암 치료제 미라폰 22의 임상 실험 결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뜯어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주 감탄사보다도요 기절해버리더라고요. Oh my gosh 하면서 It's unbelievable. It's a miracle 하면서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항암제 투여해서 암을 완쾌시켜 본 적이 없어서 사실상 의사로서 회의감이 온대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도 어떤 유대인 투자가가 있어서 35억 불을 투자받아가지고 내추럴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다른 그룹 팀 4명의 닥터들이 4년 동안 연구했지만은 아직도 개발을 못했어요. 네. 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26년째네요. 네. 올해요. 네. 네, 26년째 암 치료제를 2000년에 개발해서 네. 2004년에 FDA 인정하는 기관의 2004년에 임상 실험에서 세상에 나와 있는 케미컬 항암제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항암 효과. 그리고 항암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암의 종양의 부피를 줄여주는 효과. 네. 그러면서도 다른데 기관에 전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저희 제품이고. 네. 그리고 또한 암의 종양의 부피만 줄인 게 아니라 몸에 있는 면역력이 다 떨어지게 하는 항암제인 독소리비슨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 것이 월등히 뛰어난 결과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면역력을 계속 유지시켜주면서. 유지시켜주면서 그 암 부위만 종양만 슈링크 시키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그거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네. 이런 효과를 가져다주는 미라폰 22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아,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네. 근데 이제는 믿지를 못하죠. 안 그 믿어요. 말은. 네. 안 믿어요. 예. 그리고 그 메커니즘 자체를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좀 길어요. 길지만은 언젠가는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근데 오늘 사실은 예, 이 예.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예. 선교사님들 이제 건강에 좋은 이런 리소스가 있으니까 물론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시지만 혹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 또 암이 있으시거나 그러실 때는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지금 메시지로 사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미라팜 22가 이제 지상에 나왔어요. 세상에 나왔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저와 이상문 박사님이 공동 연구해서 나온 역작인데 사실상 100년이 가도 이렇게 정말 기묘하고 성경에 신묘막측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하나님을 그래서 글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미라팜 22인데 미라팜이란 뜻이 미라cle pharmacology 미라cle 기적의 약 pharmacy 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네. 22는요. 21세기 앞으로 85년 남았어요. 그런데 이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름 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 최 박사 이 우리 약 사실상 100년 가도 복사판 안 나온다. 네. 복사판 안 나와. 이 복사할 수가 없어. 거기에 있는 인그리디언트를 4가지를 가지고서 특수 연구한 것이지 그냥 그 재료를 갖다 버물려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네. 뭐 산삼, 뭐 인삼, 홍삼, 뭐 내지는 뭐 그런 거 집어넣은 상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미라팜 22 치면요 홍삼으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나와요. 네. 그 잘못된 정보예요. 네. 홍삼은 사실상 20%를 집어넣는데 그것은 본래 원재료인 3가지의 메인 인그리디언트를 좀 숨겨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요식행위예요. 홍삼 다 빼버려도 돼요. 네. 그리고 에이즈 치료제는 홍삼 자체가 안 들어가 버려요 또. 네. 예, 똑같은 물질이지만요. 네. 이렇게 다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미라팜 22는 암이 낫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네. 네. 안 낳는 게 비상식. 안 낫는 것이 비상식이에요. 네. 그게 네. 바로 중요한 건데요. 이 약을 임상한 그 실이 캐몬이거든요. 캐몬이라는 그 임상 연구실에서 했고 그다음에 다른데 어디가 있더라? 그 미켈슨에서도 했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임상실의 소장님이 저희 약을 임상 실험하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네. 좀 들어봐라. 왜요? 들어보면 안다. 전화로 안 됩니까? 들어보셔야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갔죠. 거기서 딱 한마디가 여기서 이 내추럴 암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해서 임상 실험했던 것이 벌써 그 수천 건을 25년 동안 수천 건을 만났대요. 네. 단 한 번도 내추럴이 케미컬을 이겨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제 것이 케미컬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 놀라운 결과죠. 네. 그것도 1%가 아니라 5% 이상 더 개선된 걸로. 그러면 여기서 1%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엄청나게 큰 차이랍니다. 네. 네. 그래서 1%가 아니라 5%의 그 종양 부피 감소율이면은 케미컬은 절대 그 암 부위만 죽이는 게 아니고 암 부위도 죽이고 또한 면역이 있는 세포도 다 죽여버리고 동반자살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 미라팜 22는 그때는 BIC22라고 시험물질이지 네. 시험물질이지 정식적인 약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BIC22는 이건 정말 너무너무 너무 희한하다. 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종양이 케미컬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다른 세포 다 싱싱하게 살아있다. 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케미컬이 그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이 지금 아무 자료 없이 지금 그냥 앉아 있는데요. 그때 제 기억은요. 59가 나왔어요. 59%. 네. 근데 저희 것이 64% 정도 나왔어요. 네. 절대 내추럴은 케미컬보다 절대 64가 나올 수가 없다. 케미컬 59라면 부피 감소율이 58, 57만 돼도 그거 대단한 거다. 네. 근데 어떻게 케미컬을 다 합사할 수 있느냐? 놀랍다. 이건 노벨상감이다. 네. 그래서 한번 다시 제안한다. 두 번째 실험 해보자. 네. 두 번째 실험은 정밀검사, 정밀실험하자 해가지고 처음 실험은 생쥐 15마리 가지고 했어요. 네. 5마리 해가지고 대조군, 임상군, 그 다음에 내추럴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60마리 진을 가지고 했어요. 네.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갔고요. 네. 그런데 더 놀랍게 나왔어요. 더 수치가 더 앞섰군요. 얼뜻 10%까지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약을 75ml, 150ml, 300ml 그리고 하나는 사전에 먹여서 예방이 되는가도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미라팜 토네토가 예방제도 되고 치료제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암물 수술 한 분도 수술 한 분도 관계없고요. 네. 수술 안 하셔도요. 뭐랄까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의사들의 말만 따라요. 네. 뭐 수술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항암제 투여해야 된다.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제가 담당 주치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네. 그것은 선택이에요. 네. 환자의 선택이에요. 네. 예. 그러나 어제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께는 한 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네. 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거기 제 약사님 한 분이 계셔요. 네. 잘 아는 분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내용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 내용을 쫙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카톡이 와서 제가 그거 이제 다 이렇게 스크린 카피가 됐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가데나 간암 환자이신 테드 안 씨가 다녀가셨는데, 그러니까 약국에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네. 암세포가 안 보이신다고 하시는데, 암세포가 안 보인단 말은 암이 치료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우와, 이분은 간암 말기 환자예요. 네. 그리고 저하고 부인하고 전화 통화 참 많이 했어요. 네. 초창기 때. 네. 와우. 이분은 뭐 거의 살 소망이 없어요. 복수가 얼마나 찼는데요. 환자까지 직접 봤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한 일주일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런데 암세포가 안 보이신다고 하시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걱정은 아직도 복수가 차시는 거예요. 살짝 걱정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복용을 얼마나 했는데 지금 그런 증상 3개월 3개월 정도 됐나요? 네. 3개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복수는 제가 답을 했죠. 복수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암세포가 안 보인다면 좋은 징조입니다. 네. 나왔으니까요. 복수는 점차 가라앉겠지만 모든 증상이 완화되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약 1년 이상 꾸준히 복용하시라고 하세요. 했는데 그 다음에 온 것이 아무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네. 당연하죠. 이건 네, 최근의 말씀이시죠. 이거 네. 2015년 네. 3월 25일인가요? 아, 그럼 어저께군요. 어제 거예요, 이거요. 네, 네. 어제 오후 네. 4시 34분이 왔네요. 네, 네, 네. 그런 내용이에요. 예. 이건 놀라운 일이죠. 네. 근데 이렇게 암 낳는 게 상식인데 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어제 오후에 한 분 여기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이분 부인이 지금 그 대장암 4기에다가 네. 폐하고 간으로 전이됐다고 네. 오셨는데 수술을 받으셨는데 경과가 안 좋은 모양이에요. 네. 키모테라피 한 번 받으셨는데 27일 날 내일인가요? 내일 또 키모테라피 받으신대요. 근데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저희 후배 목사님의 소개로 왔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절대 키모테라피 받지 말라고 하세요. 네. 그리고 이분 남편한테 선교사님한테도
절대 키모 받으시면 사람 죽습니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살리시려 그러면요, 차라리 그대로 놔두시고 살리시는 게 좋아요. 네. 예. 왜냐하면 다른 세포들이 면역 떨어지고 다 죽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파괴가 하지만요. 되고. 네. 그리고 암 치료할 때는요, 암 부위를 떼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네. 암과 차라리 같이 사이좋게 놓으세요. 네. 그리고 암 세포의 겉을 면역력으로 강하게 커버링 시켜주게 되면 안에서 슈링크가 되어서 없어져 버려요. 네. 그게 암이에요. 네. 그러니까 암이 전이되는 것도 피로 전이가 되겠죠. 네. 종식세포가 가까운 쪽으로 전이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요, 절대 암은 전이라기보다는요, 암의 전이설은요, 사실상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네. 왜 그냥 보세요. 암이 피로서 전이가 된다 그러면 전신의 암이 다 퍼져야죠. 그렇죠. 피를 타고 가니까. 피를 타고 가니까. 왜 네. 근데 다른 일이 안 생깁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그러나 면역력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항암제로는 면역세포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현재 당장 그 많이 위암세포만 슈링크 돼요. 줄어져요. 쪼그라들어요. 그러나 나중에 다른 모든 장기들을 이 면역을 전부 다 이렇게 다운시켜 놨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사이에 재발률은 거의 90% 이상이에요. 네. 그것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는 암을 치료하는 상식이 바로 수술뿐만 영상 아니고 절대 항암제는 케미컬 항암제는 절대 투여하지 말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최창수 박사님, 우리 최창수 목사님 모시고 우리 선교와 건강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우리 G맨에서 방송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2월 달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대회 총회를 해서 제가 갔었는데요. 저도 임원 중에 하나라. 근데 저희들이 발견한 그 골밀도 측정을 또 우리 캐나다에 계시는 이규현 박사님이 그 전문가신데 그걸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건강이 너무 좀 적신호에 들어가 있는 걸 저희가 발견을 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 다방면으로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 생각을 해서 저도 좀 경각심을 갖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선교 전략이나 뭐 사역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건강하셔야 사역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또 최창수 박사님이 또 저희 G맨의 또 위원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 아주 좋은 이 소식을 이제는 좀 공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또 현지에서 뭐 그 나라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리더들이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이런 암이라든지 이런 불제병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이런 약을 통해서 아마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이 방송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이런 데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을 좀 저희한테 주시고 또 혹시 현지에서 이런 것을 그 자비랑 선교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선교사님들 그 잘 하시도록 돕고 또 선교사님들 건강과 치료가 되셔서 선교지에서도 정말 건강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말씀만 드렸고요. 우리 최창수 박사님이 지금 사실은 너무 바쁘셔서 이렇게 저희가 모시기가 쉽지가 않지만 앞으로 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배우고 아시고 또 같이 이 선교에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좀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저희가 저희 그 G맨 연락처를 이 방송 밑에 그 남겨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우리 최창수 박사님께서 또 상담도 해주실 거고 또 이제 좋은 길들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오늘은 이 미라팜 22에 대한 특히 이제 구연산으로 시작을 하셔서 아주 기적의 그 암 치료제 그 미라팜 22를 만드셨는데 오늘 일단은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라팜 22가 세상에 이제 나왔고요. 세상에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암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인데 이제 치료의 길이 열렸다라고 당연히 선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암 낫는 게 상식적인 세상이 됐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 현장에서 불치병, 난치병, 그다음에 암, 그리고 또 이 피부 각종 아토피 악성 피부염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미라팜 22가 전부 다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이 김영환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 약이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실세들이나 아니면 또 많은 백성들에게 이 소문이 실제적으로 참 사람들을 살리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에는 전도 효과의 파급력이라는 것은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미라팜 22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문을 넓게 여셔서 우리 김영환 선교사님과 연락하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윈윈할 수 있고 또 자비랑 선교할 수 있고 또 이 사도바울처럼 좀 더 텐트메이커가 되어서 정말 외부에서 선교 자금을 유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 정말 부유해져서 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진행의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아마 제가 이걸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건 처음인데요. 저는 우리 KWMF 우리 전체 한인 선교사회 북미주 지역 회장이고 부회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썬미니스트리 G맨 여기 그 전문사역 네트워크의 대표로 지금 봉사하고 있고 저의 관심은 오직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선교지에서 잘 건강하시고 사역을 잘 하시도록 또 복음이 세계에 편만히 퍼지는데 그것이 저의 그 목적입니다. 저도 86년부터 케냐의 선교사로 일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은 누구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와 건강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필요한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